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센터장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거는 나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알아서 알려주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센터장님들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재가복지 현장은 정말로 다 같이 한 공간에서 있는 시간이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회복지사분 한 분 한 분을 1대1 케어하고 교육을 하면서 알려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입사회복지사분들은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또는 업무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느끼셔서 금방 그만두신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이가 60세인 분들이라도 뽑고 싶은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센터장들이 뽑고 싶어하는 신입사회복지사들의 조건이 무엇일지, 뭐부터 준비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구에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훈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이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가산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제일 올바르고요. 한 달에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제대로 업무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업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수급자 댁 어르신 방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와서 어르신들의 업무 수행일지라는 것을 작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일지는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관계는 어떠신지, 더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센터에 오시게 되면 이 업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어르신 수급자 서비스 시간이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또 중간중간마다 시간대가 변경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스케줄을 조정하는 그 역할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공단에서도 이 자료를 남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욕구사정 기록지나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가장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가복지 사회복지사분들은 주 5일 근무로 거의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딩 다니시려면 운전하셔서 자차로 보통 돌아다니시나요? 자차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센터에서 유류비 지원을 하고요. 아니신 분들은 대중교통으로도 이용하십니다. 저희 센터에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세요. 근데 수급자분들 집이 멀리 있거나 그러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개인이 조금 힘들 뿐이지 가실 수 있다 하시면 대중교통으로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급여? 보통 최저시급 맞춰서 준다는 얘기는 제가 업계 통상 많이 들었어요. 그건 센터마다 다 상이하게 달라가지고. 그럼 호봉제는 아니네요? 호봉제는 아닙니다. 그럼 최저시급에다가 뭐 유류비나 아니면 수당 같은 게 붙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센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의 어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 분은 60대시고요. 한 분은 50대신데 두 분 다 여성분이십니다.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신가요? 60대 처음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신 분은 신입이셨고 50대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경력이 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4050, 60까지 분들이 많이 지원서를 넣으시나요? 실제로 40대부터 50대, 60대 지원자 수가 한번 제가 공고를 놓으면 제 메일 계정으로 한 100통 정도 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뽑으실 때 이력서 단계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어떤 분일까요? 저는 솔직히 지원 동기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경력 단절로 제2의 취업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인지 못하고 그냥 재가복지센터에 이런 곳이 있대 아름아름으로 오셔서 지원서를 넣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원 동기를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이유가 얼마나 이 업종에 대해 업무 이해도가 있으신지, 알아본 열정이나 취업을 했을 때 마냥 쉬운 길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감당하고 들어오고 싶다는 내용들이 이제 보이면 일단은 저는 그런 분들은 다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크게 상관 안 하시고? 솔직히 나이를 오히려 40, 50, 60을 더 많이 선호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대, 30대 분들이 만족할 만한 급여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타 기관 센터장님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을 때 적응을 굉장히 하기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가 많고, 또한 아직 꿈이 많은 나이시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40대, 50대, 60대 분들을 전 더 선호합니다.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나이가 걸린다, 나이 때문에 안 뽑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좀 응원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보통 평균 나이대가 50대에서 60대세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의사소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시는 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인데 20대, 30대가 간극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대가 동년배이시기도 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공감을 해주셔서 팔로워로 많이 오시는 것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나이 때문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용을 한다는 게 되게 까다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센터의 대표 얼굴로 맡기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게 될 경우에 보호자님도 마찬가지로 센터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20대, 30대 분들은 솔직히 제 입장으로 봤을 때 불안해요. 하시다가 배워서 본인이 직접 차리실 수도 있고요. 아예 사회복지 일을 그만두고 어떤 걸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제가 재가복지센터 서비스 실전 강의를 찍었는데 그 정도만 보시고 몇 번 반복해서 보시더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실 거예요. 라운딩이나 아니면 면담이나 이런 거는 나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약간의 어떤 업무적인 좀 고집 아니면은 컴퓨터 다루는 거 네. 이런 거에서는 조금 미숙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60대 분도 지역사회에서 여성 일하기 아니면 그 프로그램들 통해서 어느 정도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우고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초적인 컴퓨터 프로세스는 다 전반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센터장님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을 고용을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집 때문이실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면접 때 우리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2의 인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이 업계에 있어서 들어와서는 처음인 신입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경력들은 생각하지 않고 센터장님과 함께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충분히 보이신다면 저는 센터장님들도 호감으로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이 지금 뽑으셨던 그 50대 분, 그 다음에 60대 분의 가장 큰 채용 이유가 뭐였을까요? 준비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의도 없었을 테고 이쪽 실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셨겠지만 어떻게든 그 센터들을 돌아다니면서 또한 지인들에게 이 센터 업무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공부를 해왔던 그 모습이 가장 크게 마음에 와닿아서 믿고 이 선생님이랑 진행하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센터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일해주고 계셔서 결국엔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업무의 이해도를 반드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신입 사회복지사들이 그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일 좀 당황하고 좀 막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은 롱텀이라고 장기 요양 홈페이지가 아마 낯설어서 여기서 어떤 부분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앱으로 이제 장기 요양 스마트 앱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익숙해지신다면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같은 나이대거나 나이가 어릴 경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투나 어투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고 어르신들과 이제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상처를 받으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신 걸 제가 종종 봤는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라포가 쌓이고 센터 안에서도 라포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강의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사회복지사 업무만 중점적으로 보시게 될 수 있는데 이 강의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팔로우를 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원활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게 업무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장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일석이조로 본인의 업무도 챙기실 수가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신입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바로 1대1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강의를 신청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센터장님들도 비상근직이라고 해가지고 상근직처럼 사무실에 9시부터 6시까지 있는 분들이 거의 드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센터장님들한테 따로 교육받기도 힘드시고 선임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더라도 라운딩을 다니셔야 돼요.
그 시간대가 안 맞으면 1대1 개인적인 멘토링으로 교육을 받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 보실 때 어떤 질문들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지금 이 재가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고 싶으신지, 여기서 가장 많이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냥 나이가 차서 요양보호사로서는 근무하기 싫은데 그래도 사무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사로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전공자가 있을 거고 학점을 온라인으로 취득하신 분들도 요즘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의 어떤 차이를 두진 않으세요?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볼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장기 요양으로 뭐 데이케어 사회복지사나 요양원 사회복지사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이쪽은 그런 것들을 크게 중요시하게 보진 않아요. 아예 사회복지사랑 무관한 경력이어도 예를 들어서 지원은 노인복지 쪽으로 하는데 경력은 보육교사 경력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필하면 아예 상관없는 경력이어도 채용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일단은 그걸 어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재가복지센터의 업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녹여 쓰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면접까지는 보게 됩니다. 진짜 아예 일도 하나도 안 하셨다가 결혼하셔서 육아로 또 경력이 아예 없으신, 단절도 아니라 아예 무경력이신 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그런 분들은 이 재가복지센터가 어떤 실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시는지 실무 강의를 일단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60대이신 분도 60대 때 따신 거거든요.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게 엑셀을 잘해야 된다거나 파워포인트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네이버 포털 사이트나 뭐 장기 요양 홈페이지나 이 안에서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을 정도, 또 그리고 한글 파일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 이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재가복지 업무에서는 많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2의 인생으로 사회복지사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자격증만 따놓고 도전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제2의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또한 국가에도 어떻게 보면 이바지한다고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 선생님들에도 말씀을 드려요. 사회복지 선생님들이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이 국가에서 이 뿌리는 여러 가지 이 혜택들을 더욱 큰 비용을 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애국자로서 활동하시는 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자부심 갖고 시작하신 거라고 저는 응원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